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고대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이어져 내려왔던 일본의 독특한 성풍습 요바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젊은 미혼 남성이 한밤중에 마음에 드는 여성의 방에 몰래 들어가 성관계를 맺는 일, 이 설명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 대부분이 성범죄를 떠올리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범죄가 아니죠. 고대 일본 부족 사회에서 기원한 성풍습인 요바이입니다. 요바이는 밤에 기어들다라는 뜻으로 부르다라는 뜻의 동사 요부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남성이 여성의 방에 몰래 찾아가 성관계를 맺는다. 이 설명만 보면 고대 일본에는 지금으로선 상상할 수도 없는 성범죄가 횡행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바이는 주로 농촌 지역에서 더 활발히 행해지긴 했지만 농촌뿐만 아니라 일본 전역에 널리 퍼져있던 전국적 관습입니다. 심지어 젊은 남녀가 결혼 전 배우자를 찾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로 여겨질 만큼 부끄럽고 숨겨야 하는 무언가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용인된 관습이었죠. 또한 요바이는 사회적 안정과 노동력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전쟁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해 남성의 수는 줄어들고 동시에 과부나 젊은 여성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때 노동력을 생산하고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요바이가 사용되었거든요. 요바이가 모계 사회에서 유래한 풍습이라는 일부 학자들의 주장도 존재합니다. 고대 일본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로 활동했을 만큼 모계 사회적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었는데, 때문에 결혼 생활도 다소 독특했습니다. 보통 결혼한 남녀는 한 집에서 동거하는 게 일반적으로 보이지만, 모계 사회가 두드러지던 고대 일본 사회에서는 결혼한 남녀가 기본적으로 따로 살면서 남편이 아내의 집에 방문하는 형태의 결혼 제도도 존재했거든요. 때문에 요바이 역시 이러한 전통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했다는 주장이 존재하는 것이죠. 물론 주장이긴 하지만요. 요바이는 이런 거창한 이유만으로 행해졌던 건 당연히 아닙니다. 요바이는 단순 오락수단이기도 했죠. 과거 시골 지역에서는 즐길 거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젊은 남녀가 밤에 몰래 만나는 행위가 관습으로 굳어졌다는 게 많은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아마 이쯤에서 당시 사회적으로 용인이 되었건 말건 범죄는 범죄 아니냐, 모계 사회인데 왜 남성이 여성의 집에 들어가서 여성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냐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네요. 잘 살펴보면 요바이로 이득을 보는 건 여자였습니다. 요바이는 기본적으로 상대의 동의를 구하는 게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야밤에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간 남성은 여성에게 자신의 의도를 알린 뒤 여성의 동의를 얻으면 성관계를 맺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침이 되기 전에 아무도 모르게 집을 떠나야 했죠. 여기서 아무도 모르게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는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여성은 가족과 함께 살았는데 그냥 외마디 비명 한 번이면 가족이 달려오죠. 대응책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애초에 고대 일본의 결혼 선택권은 부인에게 있었죠. 결혼을 할지 말지는 여자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종합적으로 봤을 때 대체적으로 이렇다는 것이지, 요바이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른 규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대라도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었죠. 일부 지역에서는 더 개방적인 요바이가 행해지는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비교적 폐쇄적인 규칙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앞에서 말한 거부권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도 있었고요. 대체적으로 이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례로 대부분 지역의 요바이는 미혼 남성과 미혼 여성 사이에서 결혼 전 서로를 알아가기 위한 수단처럼 행해졌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결혼한 여성이나 과부까지도 요바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렇게 기혼 여성 또는 과부까지 요바이 대상에 포함된 이유 중 하나는 남편이 멀리 출타했거나 사망한 경우 기혼 여성과 과부들에게도 성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시각 때문이었죠. 일부 마을에서는 외지인도 요바이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심지어 어떤 마을에서는 손님을 접대하는 방식으로 남성에게 기혼 여성을 내어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집에 남성 손님이 찾아오면 남편이 대접 차원에서 손님에게 자신의 아내와 성관계를 갖도록 권유하는 식이었죠. 반면 좀 더 폐쇄적인 마을의 경우 무분별한 요바이를 막기 위해 촌장의 허가에 요바이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이렇게 폐쇄적인 마을의 경우 보통 같은 마을의 남성만이 요바이에 참여할 수 있었죠. 만약 외지인이 마을 여자와 요바이를 시도할 경우 마을 남성들이 다같이 외지인을 내쫓기 위해 심한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요바이를 성공했다면 두 남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대가 시대인 만큼 서로 동의하에 하룻밤을 보냈다면 당연히 결혼했을 것 같지만, 사실 요바이 이후의 상황에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확한 규칙이 없었습니다. 요바이가 결혼 상대를 구하거나 결혼 전 남녀가 만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요바이를 했다고 결혼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저 일회성 관계로 끝나는 경우도 많았죠. 다만 요바이 이후 여성이 임신을 한 경우에는 사회적 압력으로 인해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기서 독특한 점이자 여성에게 유리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있죠. 임신한 여성이 아이의 아버지를 지명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했듯 당시 요바이는 사회적으로 금기시 되기는커녕 전국적인 관습이었고, 요바이를 통한 혼전 성관계가 남녀가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으로 용인되었기 때문에 요바이를 했다고 안 좋은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일은 없었고요. 때문에 많은 남성들과 여성들이 상대를 바꿔가며 요바이를 하던
때마다 임신이 되면 정확히 누가 아이의 아빠인지 알 수 없었는데, 이때 여성에게 선택권을 주어서 자신이 마음에 드는 남성을 아버지로 지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종의 안전장치 덕분에 여성의 경우 때때로 요바이는 신분 상승의 기회가 되기도 했죠. 요바이를 통해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남성과 연결되거나, 임신을 했을 경우 자신과 성관계를 가진 여러 명의 남성 중에서 가장 부유하거나 지위가 높은 남성을 아버지로 지명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아버지로 지명된 남성에게 거부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명확히 명시된 자료가 없습니다만 거부권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무래도 요바이가 행해지던 시기에 일본 사회는 공동체 중심적이었고, 또 보통 요바이는 일본 내에서도 농촌에서 활발히 이뤄졌던 간습이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생각하는 맥락 속에서 결혼하고 아이를 육아했을 가능성이 크죠. 애초에 배우자를 찾는 용도로, 또 마을의 아이 생산과 인구 유지를 위한 목적도 컸기에 남성에게 거부권은 없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버지로 지명됐다고 해서 억울해했을 확률도 낮아 보이죠. 요바이는 보통 남성이 여성에게 찾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을 가능성이 낮으니까요. 해도는 되는데 임신하면 너희들 중 한 명은 책임져라 느낌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요바이가 사회적 안정과 노동력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다는 말 기억나시나요? 전쟁과 화재, 지진으로 마을에 과부수가 많아지면 촌장의 허가 아래 요바이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이때 요바이의 대상은 과부와 홍기가 찬 여성, 신분이 낮은 여성이었죠. 즉 임자가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결혼하기 힘든 사람들이 대상이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요바이가 일반적인 결혼보다 소외된 여성들까지 결혼시킬 수 있는 더 합리적인 수단일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남자의 수가 줄어들었을 때 노동력 생산을 목적으로 행하는 요바이의 경우 마을의 존속과 사회적 목표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룰은 더 엄격했습니다. 단순 즐길 거리가 아니었죠. 일단 여성은 남자와 동거하지 않아야 하고,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아버지 지명은 여성이어야 했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요바이들의 경우 여성이 집에 보초를 세워 못 들어오게 한다던가 소리를 지르는 마지막 방법이 있긴 했지만 정확히 거부권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 행해지는 요바이에는 거부권이 있었죠. 아이를 어떻게든 만들려면 거부권이 없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노동력을 위한 요바이에는 사회에 혼란이 생기지 않게 결혼을 목적으로 행했기에 엄격하게 적용한 것이죠. 참고로 드물지만 일부 지역에서 여성이 남성의 방을 찾아가는 이른바 역요바이 풍습도 존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게 가능했던 지역에서는 여성의 성적 자유와 권리가 타 지역보다 높았던 것으로 보이죠. 또 그만큼 당시 일본의 전통적인 성문화가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일 만큼 매우 다양하고 복잡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동시에 요바이와 같은 문화가 다른 문화권에서도 있었는지 살펴보면 왜 이런 풍습이 생겨났는지도 대충 예상해 볼 수 있죠. 다부다처제가 이루어졌던 곳을 보면 작은 사회나 부족 사회, 근친혼을 피하기 위해, 그리고 동시에 살아남기 힘든 환경이거나 전란과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종합해보면 요바이는 모계사회라는 특이함과 수없이 일어나는 자연재해와 지속되는 전란으로 인해 만들어진 풍습임을 알 수 있죠. 하지만 당연히 요바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요바이 과정에서 성폭행과 같은 강제성을 띤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 없기 때문이죠. 실제로 일부 기록에 따르면 때때로 강제적이고 폭력적인 상황 속에서 요바이가 이루어졌는데, 예를 들면 술에 취한 남성들이 요바이를 빌미로 집집마다 찾아가 여성들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모계 사회일 뿐 여성 인권이 높은 사회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계 사회에서 여성의 인권이 낮은 경우가 더 많았죠. 때문에 일부 여성들은 사회적 압력과 상대 남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요바이를 거부하는 게 어렵기도 했고요. 또 남편이 집에 찾아온 손님에게 아내와의 성관계를 권유하는 경우 아내에게는 거부권이 없었기 때문에 여성의 성적 자유권이 매우 제한되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때문에 아카마츠 케이스케, 그레고리 플루크 펠더 같은 일부 학자들은 요바이가 여성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남성 중심의 성문화였다며 이는 성적 폭력에 해당한다고 요바이를 비판합니다. 또 다른 일본 민속학자 야나가타 구니오는 요바이를 음풍누습, 즉 음란하고 나쁜 관습이라며 사회적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보았는데, 이는 여성이 임신할 경우 아버지가 누군지 알 수 없을 만큼 다수와 성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물론 요바이를 단순히 음란한 관습으로 보기보다는 당시의 시대 배경을 이해하고 문화적 사회적인 맥락에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학자가 많습니다. 사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유리한 이유가 요바이에 대한 연구는 자국인 일본에서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인데, 결국 요바이를 욕하면 자국 역사를 욕하는 게 되니까요. 요바이는 메이지 유신 시기 일본이 서구화를 통해 근대 국가로 전환되면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서구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이 도입되었고 전통적 관습이 점차 사라지면서 요바이도 함께 사라졌죠. 결정적으로 전통적인 성풍습을 규제하거나 금지하는 새로운 법률과 제도가 도입되면서, 특히 결혼과 성에 관한 법률이 강화되면서 요바이는 그냥 범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당장 주거 침입이죠.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이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를 겪은 것도 요바이가 사라지는데 큰 영향을 끼쳤고요. 경제적 변화와 함께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다 보니 이전처럼 노동력 향상과 공동체 유지를 위한 성풍습이 불필요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고대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관습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건 불가능했죠. 순수 노동력 생산만이라면 모를까 요바이는 즐길거리이기도 했으니까요. 일본의 농촌 지역에서는 20세기 초반까지 요바이가 지속되었습니다. 즉 지금으로선 상상하기도 어려운 성풍습이 근대까지도 존재했던 것이죠.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전통적인 성풍습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더욱 강화되었고, 이에 따라 요바이는 20세기 중엽에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풍습이 사라진 게 100년도 안 되었다는 것이죠. 요바이는 현대까지도 여러 문학 작품과 예술 작품에서 종종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유명한 애니메이션인 시티 헌터나 딸기 100% 같은 작품에서는 요바이가 거의 대놓고 등장하죠. 또 요바이 문화에 대한 판타지를 가진 일본인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현대 일본에서는 요바이를 테마로 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흥업소나 성인 클럽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고요. 고대부터 100년 전까지도 있었던 독특한 성풍습 요바이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